일단 상황은 뭐냐면 요 ABC라는 문이 있는데 여기 어느 곳에는 포르쉐가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 두 개는 염소가 들어있어요. 왜요? 왜 웃으세요? 이게 실제로 나왔던 퀴즈예요. 어디 나왔는지 알아요? 외국의 어떤 TV쇼, 유명한 TV쇼에 나왔어요. 렛츠 메이커 딥인가? 자, 요런 퀴즈쇼에 나왔어요. 이 사회 진행자 이름이 몬티올이었고요. 그래서 몬티올 문제로 유명해졌고, 이 문제가 이제 그 TV에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딘가 하나는 포르쉐, 나머지 두 개는 염소가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 도현이 골라봐요. 마음속으로 정했죠. 자, A를 골랐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 도현이가 고르지 않은 나머지 두 개의 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염소가 들어있는 문을 보여줄 거예요. C에 염소가 들어있었다고 합시다. C를 오픈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포르쉐고 하나는 염소겠죠. 너는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에 관한 문제예요. 바꿀래, 안 바꿀래? 자, 바꾸는 게 유리할까요, 안 바꾸는 게 유리할까요? 아, 팽팽한데요? 바꾸자, 안 바꾸자, 팽팽한데요? 나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또.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꾸는 거예요. 바꿨을 때가 확률이 더 높아져요. 포르쉐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바로 몬티올 문제예요. 자, 근데 이 퀴즈가 나가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러고 나서 이게 바꾸는 게 유리하다라는 사실을 누가 얘기했냐면, 그 당시 90년대 IQ가 굉장히 높았던 마릴린 보스 사반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또 했었냐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이거를 누가 제출을 했는데 당연히 바꾸는 게 유리하지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사람들이 이해가 가나? 안 가지. 그래서 그게 바꾸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학자 및 여러 학사들이 편지를 많이 보낸 거야. 네 주장은 틀렸다고, 똑같다고, 바꾸든 안 바꾸든 확률의 변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이해했어? 내가 하는 말? 조금 약간 뭔가 다른 것 같아. 잘 봐. 처음에는 확률이 3분의 1이었지. 그럼 요거 하나 보여줬지. 맞아? 그럼 여기가 지금 두 개 남았잖아. 그러면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냐에 대한 문제야. 내 말 이해했어? 다시. 바꾸는 게 유리하는데 그 유리한 확률이 2분의 1로 유리한 거냐 아니면 더 확률이 높아지냐, 이런 문제라고.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사반트한테 여러 수학자들 및 여러 박사학위의 소지자 및 그 다음에 여러 학생들이 다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식한 것들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한 거야. 자, 예를 들어봐. 100만 개의 방이 있어. 그 중에 네가 1번을 선택했다고 해봐. 자, 내가 777번이라는 방 번호를 빼고 나머지 문들을 다 열어서 거기에 포르쉐가 없다는 걸 보여줄게. 그럼 이해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몇몇들은 더 이해가 안 갔어. 그 말을 들으면 몇몇들은 더 이해가 안 가. 자, 무슨 말이었냐면 방금 잘 봐. 1번부터 100만 번째까지 방이 있어. 근데 이 중에 내가 777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에 염소가 있다는 거를 다 보여줬대. 상황을 확장시켜봐 라고 한 거야. 상황을 확장시켰는데 이거 빼고 나머지들이 다 문을 열어서 염소가 있다는 걸 보여줬대.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1번을 선택한 애한테 그럼 너는 이걸로 바꿀래? 안 바꿀래? 라고 물어본 거야. 바꾸는 게 역시 유리하다고. 왜냐면 1이었을 때는 100만 분의 1이었잖아, 확률이. 그럼 남은 두 개였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지. 맞아? 그리고 확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꾸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야. 내 말 이해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해를 못한 일부 사람들한테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해 줄게 라고 하고 경우들을 다 나열해 줬어. 그 경우들을 나열해 준 게 뭐냐면, 자, 봐봐. A, B, C. 그럼 첫 번째는 여기에 차가 있고 염소가 있어. 두 번째는 염소가 있고 차가 있어. 세 번째는 염소가 있고 차가 있어. 자, 이 경우를 보고 싶어. 그럼 얘는 바꾸지 않았을 경우를 본 거야. 이해했냐?
이걸 다 그려보면 돼. 이거 다 그렸잖아 지금. 그럼 내가 이 사람이 도현이가 A라는 문을 계속 선택을 한 거야. 그럼 A문을 선택했을 때 당첨이 되는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A문을 선택했을 때 당첨되는 확률이죠.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럼 이게 얘가 문을 바꿨어요. 바꾸었어. 자, 바꾸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바꾸면은 여기나 여기에 차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3분의 2의 확률로 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얘가 지금 차가 여기 있는 경우에 A를 처음에 계속 선택하고 있으면 3분의 1의 확률로 차를 가져갈 수 있는데 얘를 바꾸게 되면 처음에 A를 선택했던 애가 B나 C로 바꾸게 되면 확률이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3분의 2의 확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 3분의 2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내 말 이해했어? B나 C의 차가 있을 경우의 수가 전체가 3가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1이었는데 얘는 3분의 2로 확률이 바뀐 거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문을 바꾸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요? 각각의 승용차가 있을 확률이고 각각의 문을 열어줄 확률이야. 얘네들을 계산해서 어떤 문을 열어줬을 때 어디에 차가 있어서 내가 차를 얻게 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하고 싶어. 얘라는 뜻은 뭐냐면 B라는 문을 열어줬을 때 A라는 곳에 차가 있을 확률이지. 조건 방률의 정의에 따르면 얘를 이렇게 계산하잖아. 내가 PB 재료를 먼저 계산해야 돼. 분모를. 근데 분모는 우리가 A라는 곳에 차가 있을 때 B라는 문을 열어줘서 이해하냐? 문을 여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문을 선택했는데 B를 열어줄 확률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야. C라는 곳에 차가 있는데 C라는 곳에 차가 있으니까 B라는 문을 열어줄 확률은 내가 처음에 A를 선택했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선택했고 C에 차가 있기 때문에 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 맞아?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1이야. 그럼 얘를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면 요게 6분의 1이랑 3분의 1을 더해야 되잖아? 여기 얼마야? 2분의 1이지. 내 말 이해하냐? 그럼 얘 분모는 2분의 1이거든? 그럼 분자는 뭐가 될까? A교 B제로라고 하는 건 뭐야? 얘를 말한다고 했잖아. 얘는 6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의 확률이 돼.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B제로라는 문을, 그러니까 B라는 문을 열어서 보여줬을 때 A라는 곳에 차가 있어서 본인이 상품을 얻게 되는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럼 마찬가지로 C라는 문을 열어줬을 때 A라는 곳에 상품을 얻게 되는 확률은 어떻게 돼? 얘도 3분의 1 똑같겠지? 맞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이 2가지 경우야. 내 말 이해했어? 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얘는 역시 PB 제로분의 P, C, 교 B 제로 얘를 계산하고 싶잖아. 얘는 분모는 지금 2분의 1로 계산을 했잖아?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요 계산의 값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맞아?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냐? 6분의 1이냐? 아 3분의 2냐? 내 말 이해하냐? 그거지? 맞아? 요걸 계산하고 싶어. 그럼 얘도 PC 제로분의 요거 계산해줘야 되잖아. 맞아? 그럼 얘도 계산한 결과가 똑같이 어떻게 돼 있어? 얘도 3분의 1 똑같이 나온다고. 즉 이 말의 뜻이 뭐냐면 A를 처음에 선택한 도현이가 있어. 도현이가 처음에 A를 선택을 했는데 문을 바꾸지 않았을 때 차를 얻게 되는 확률은 요 2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이해했어? 요 2가지 경우의 확률이 둘 다 3분의 1이라고. 알겠어? 하지만 문을 바꾸게 되면 B나 C로 바꾸게 되면 확률이 3분의 2로 커진다는 얘기야. 알겠어? 아들딸 딜레마 이렇게 불러요. 아들딸 퀴즈. 자, 아들딸 딜레마는 뭐냐면 2가지 문장을 써놨어요. 첫 번째는 자식이 2명이 있는데 적어도 딸이 1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자식이 딸이 되는 확률을 구하라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자식이 2명이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딸을 봤대요. 나머지 1명의 자식이 딸이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자, 각각의 답은 뭘까요?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요, 둘 다 달라요. 네, 달라요. 그거랑 비슷한 문제요. 이따 그거 할 거예요. 네. 자, 잘 해석해봐요.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가 나의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자식이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아들과 딸, 떡볶이.
그 다음에 딸과 아들, 그 다음 상호 바뀌었어요? 아딸 없어졌어요? 아들, 그 다음에 딸 이렇게 돼요. 요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명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요 네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경우의 답은 얼마일까요? 첫 번째 경우의 답은, 자, 얘가 딸이 한 명 있다며요. 딸이 한 명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가 세 명이에요. 세 가지요. 그래서 얘는 답이 3분의 1. 알겠어요? 다시, 지금 조건이 뭐냐면 자식이 두 명 있는데 적어도 딸이 한 명 있다며. 그럼 표본 공간이 요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경우 중에 하나로 봐서 3분의 1이에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럼 두 번째 답은 뭘까요? 응? 딸을 한 명 봤어요. 그렇지, 얘는 2분의 1이죠. 이 둘의 차이가 이해가 가요? 자, 우연히 딸을 한 명 봤어요. 근데 나머지 자식 한 명은 아들이나 딸이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위에 거는 그 나머지 자식 한 명에 대해서만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얘가 일단 경우의 수를 전체 따져보라는 얘기야. 전체 경우의 수가 요 세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3분의 1인 거야. 얘는 아들이나 딸이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 그래서 2분의 1인 거야. 일단 얘를 먼저 이해해야 돼. 아딸이랑 딸아가 무슨 차이냐고요? 내가 확률을 계산할 때는 잠깐만. 뭐라? 그러니까 두 명의 자식이 첫째가 아들일 수도 있고 둘째가 아들일 수도 있다는 차이야. 그러니까 그 두 자식이 있는데 그 두 자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는 어제 뭐라고 했냐면 같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다 다르게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내 말 이해 가요? 확률 계산할 때는 전부 다 다르게 보고 표본 공간을 4개로 봐야 돼요. 남학생의 확률,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한 학생을 봤는데 그 학생이 A반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 이걸 구하고 싶어요. 언뜻 보기엔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언뜻 보기엔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근데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뭘까요?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뭘까요?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뭘까요? 모르네요. 네, 60분의 15예요.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의 답은 뭘까요? 31분의 15예요. 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요 구절 이거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 뭐가 달라졌죠? 분모가 달라졌죠. 분모를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뭐라고 불렀죠? 표본 공간이라고 불렀죠. 이게 조건 확률의 핵심이에요. 조건 확률은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표본 공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전사건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했어요? 내가 하는 말? 그럼 얘를 먼저 기호로 써볼게요.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얘는 A반 학생이면서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구한 거예요. 이게 A고요. 근데 얘는 우리가 뭘 구한 거냐면 어떤 한 학생이 A반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을 구한 거잖아요. 얘를 우리가 기호로 쓰면 M바 A 이렇게 써요. 근데 내가 얘를 부모 분자를 잘 봐. 60으로 나눴어. 부모 분자를 60으로 나눴다? 그럼 분모를 60으로 나눴거든? 그럼 분모에 있는 게 의미하는 건 뭐게? 60분의 31이니까 전체 학생 수분의 A반 학생일 확률이죠. 얘는 그냥 PA라고 써도 되겠죠. 얘는 요 위에 있는 거잖아요. PA교회. 내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게 조건 확률의 정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B 바 A 이렇게 읽어요.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요 수식으로 되어 있는 식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읽으셔야 돼요. 다시 이해했어요? 이게 뭐라고 읽으라고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를 어떻게 계산하자고 하는 거냐면 PA분의 PA 곱B로 계산하자고 하는 게 바로 조건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